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휴림 로봇. 어제는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어떻죠? 우리 또 장중에 그 10%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휴림 로봇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중요한 지지점은 지켰다라는 표현을 했죠. 지켰죠. 그리고 오늘 전환을 해준 겁니다. 제가 왜 어제도 털리면 안 된다고 했는지, 이 바닥에서 매수한 거는 왜 우리가 잘 보유하고 가져가 봐야 하는 건지 오늘의 주가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짧게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휴림 로봇은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 지켜야 될 자리를 아주 잘 지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이 전환을 보여줄 때 나오는 패턴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 외바닥에서 바로 이 급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그리고 이 전환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 그 그림이 딱 나온 겁니다. 자, 하지만 저는 아직 이 휴림 로봇 넘어야 될 산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이 휴림 로봇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흐름을 그리면서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휴림 로봇, 저는 이 21선도 곧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주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이 상승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어제 이 과거에 대한 차트 흐름을 계속 비교를 해드리면서, 그죠? 왜 계속 이 설명을 해드렸을까요? 일단은 이 바닥권에서 발생하는 그 패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휴림 로봇도 가져가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과거 흐름을 보면은 1차 상승을 만들고,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이동 평균선에 쌍바닥을 보여주고 전환을 했다고 했죠. 그렇다고 V자 반등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그림이 났어요? 그 뒤로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 안착을 하면서 이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걸렸다는 거죠. 바닥을 찍고 확인했으면 다음은 뭘로 확인해야 되냐면 이 안착 작업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다음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는 패턴이라고 했죠. 이때도 보시다시피 이 21일 이동 평균선에 이 안착하는 이 시간 조정이라는 게 발생을 했고, 이게 마무리가 되고 방향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그림에서는 우리가 뭐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 21선에 대한 돌파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안착 작업을 똑같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로에 대한 돌파보다는 이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상당히 양봉은 의미가 있어요. 뭐죠? 급락이 나오면서 이 단기동 평균선에 저항을 받았던 게 오늘은 이 올라탔다는 거죠. 긍정적인 겁니다. 이제 빠르게 갈 거라면은 이제 뭐 시가를 띄우거나 어떤 돌파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한번 이렇게 좀 양봉을 하나 뽑아주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 챕터 2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죠. 뭡니까? 계속 강조를 했던 건 이 세력들의 이 박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어때요? 강매수가 들어왔고요. 근접치에서 또 강매수가 들어왔어요. 투매로 페이크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박스를 지켰다. 그럼 다시 이 상단까지 터치를 하는 이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슬슬 그 흐름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는 거 맞죠? 맞다면은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로봇주들 섹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뭐를 만들어준다? 이 과열을 만들어준다고, 그 시기가 온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최근에 뭐 가장 좀 핫한 거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큰 손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갔나요? 여러 가지 이 코스닥의 주요 업종들을 사갔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담아갔다는 거예요. 무려 4%나 매수를 했어요. 4%나. 비중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비중을 볼 때 이 큐리언트를 7%를 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산 게 로봇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휴림 로봇을 직접 담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이 휴림 로봇 자체가 대형 로봇주들이 먼저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주면 그 낙수 효과를 먹고 사는 게 이 중소형 로봇주인데, 그 흐름이 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역시 이런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로봇주들 삼총사들이 있죠. 얘네들 뭐 열심히 매집을 해가고 있고, 전부 다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먼저 선조정이 나왔잖아요.
선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충분히 다음 방향성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일찍 문자를 주셨던 분들은 이번 이 투매 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벌써 이 좋은 가격에서 잘 보유를 하고 있어서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제 막 1차 반등과 안착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는 뭘 따집니까? 손익비라는 걸 따지죠. 리스크보다 기대의 수익이 크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포지션이란 겁니다. 휴림로봇도 그 안에 포함이 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의 특징은 항상 같아요. 상승을 만들고 자기들이 매집하는 충분한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급등을 만들고 다시 매집을 하고 다시 급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보여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미 이 막대한 이 저점 매집에서부터 이 급한 상승세를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 역시도 커졌어요. 그리고 이 구간, 이 다음 시나리오를 분명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 꼬리봉들, 이런 날들의 봉들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건 완전한 이탈이 아니라 이 새로운 매집에 대한 단계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이 음봉에 대한 길이가 투매성에 대한 매도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좀 더 시간 조정을 보내고 있지만 전환에 대한 시기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는 더욱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자세히 보이는데요. 매집에 대한 흔적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과거에 이 1차 상승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 시기를 보면은 그때도 강한 상승세를 만들고 이 노란 밴드 안에서 이 휴림로봇을 세력들이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세라는 걸 만들었고, 일정한 시세가 만들어진 데엔 다시 어디서 매집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엔 이 노란 밴드에서 매집을 했죠.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 1차 구간에선 파란 밴드에 대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 두 번째 강한 상승 이후의 매집은 노란 밴드에서 진행이 됐다. 근데 최근에 어떤 그림이 났습니까? 바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세력들에 대한 매집 흔적이 눈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강반등이 났고, 그럼 지금은 뭐냐? 바로 이 노란 밴드에 대한 다시 안착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충분히 지지에 대한 흐름을 보여준 뒤에 다시 이렇게 유유히 상승을 하는 그 흐름, 그 패턴의 반복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휴림로봇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로봇주들에서도 같은 형태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대모백스 역시도 이 노란 밴드에서 강반등을 만들어주고, 물론 이번 시장 투매로 인해서 일정 부분 페이크는 보여줬지만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밴드를 안착하고 있죠. 유로메카 역시도 이 투매가 나온 날 파란 밴드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 노란 밴드에 안착을 하면서 상승 이후에 지금 이러한 저항을 받고 있죠. 여기서 이제 A, B, C, D 이런 지그재그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휴림로봇 이번 투매 자리에서도 이 눌림에 대한 끝자락, 이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영상을 보고 잡기에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에서 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이 휴림 로봇에 대한 타점을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장을 했다가 중요한 이러한 타점들이 발생이 될 때 여러분들한테도 문자가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 문자를 받으시고 이렇게 제가 그날그날 중요한 이야기들은 지금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이 휴림 로봇에 대한 이 저점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제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좋은 종목들도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